네, 안녕하세요, 구크짱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후쿠오카 방구석 가이드는요, 캐널시티입니다. 막상 캐널시티 가시게 되면 굉장히 그 쇼핑몰 자체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헤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 한번 참고하시고 가시면 조금 더 쉽게 쇼핑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한번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 캐널시티 가는 방법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작은 똑같이 하카타역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하카타역에서 캐널시티 가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보시면은 하카타역을 정면으로 마주보고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주시면은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굉장히 대로변을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이제 2개 나옵니다. 여기 하나 나오고 또 옆에 이렇게 하나 나오죠. 이렇게 있는데 조금 더 편리하고 빨리 가시는 방법은 이 끝에 있는 횡단보도, 요거 횡단보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신호가 전체적으로 바뀌면은 모두 다 보행자 신호로 바뀌게 되는데 뭐 여기서 건너든 뭐 이 옆에서 건너든 다 똑같이 건널 수 있습니다. 신호가 다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가실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건너는 걸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가정하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쭉 직진하시면 돼요. 요 도보로 쭉 걸어서 직진하시면 됩니다. 뭐 도도 말고 앞만 보고 한 7분, 8분 정도 가시면 되고 생각보다 거리가 꽤 되진 않습니다. 이제 그 여행하시면 이것저것 보게 되잖아요. 되게 재밌게 보게 되면서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금방 도착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한번 쭉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게 되면은 굉장히 뭐 쉽습니다. 그냥 횡단보도 나와도 그냥 앞으로 쭉 직진하면 됩니다. 이 건너가지고 쭉 직진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가다 보면은 이제 세븐일레븐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롯 엎인 건물이 하나 나옵니다. 보이시죠? 여기 세븐일레븐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플롯 엎인 건물이 하나 있죠. 이게 바로 캐널시티 동쪽 빌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트 빌딩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캐널시티의 일부 중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굉장히 많이 갑니다. 이 이스트 빌딩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유니클로, 자라, 뭐 H&M 뭐 이런 것들이 입점했다 보니까 많이 관광객분들이 찾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캐널시티 이스트 빌딩이고요. 그리고 한번 중앙 센텀 빌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센텀 워커라고 하는데 한번 그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바로 이스트 빌딩 바로 옆에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스트 빌딩이죠. 요렇게 다리 있죠.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본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센텀 워커 이제 본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 앞에는 이제 워싱턴 호텔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캐널시티를 막상 가시게 되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표지판을 보더라도 빌딩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니클로 이쪽 방향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디 빌딩은 이쪽 방향, 어디 빌딩은 이쪽 방향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빌딩을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크게 숙지할 필요는 없고 아까 그 보셨던 그 플롯 엎인 건물 있죠. 그게 이스트 빌딩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이제 가이드 맵을 한번 대략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그 한국어로 되어 있는 이제 캐널시티 플로 가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어떠한 쇼핑몰이 입점돼 있고 어떤 음식점이 입점돼 있고 위치 가이드 이런 게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따로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상 1층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막상 가게 되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뭐 이쪽 빌딩 저쪽 빌딩이라고 적혀 있는데 거기 어딘지도 잘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숙지하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일단 한번 대략적으로 큰 덩어리를 한번 보자면은 지금 보시는 게 그 아까 녹색 건물로 덮여있던 이제 풀로 덮여있던 건물이 이스트 빌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앞에 호텔이랑 같이 있었던 게 이제 센텀 월커 이제 중앙 빌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 중앙 빌딩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노스 빌딩, 왼쪽은 사우스 빌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갈 곳이 이제 센터, 중앙 빌딩이랑 이스트 빌딩, 노스 빌딩 요 세 곳만 많이 가실 거예요. 이 사우스 빌딩은 크게 볼 게 없는 게 지하 1층, 지상 1층 빼고는 입점해 있는 게 없어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있거든요. 이 사우스 빌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볼 게 지하 1층 밖에 없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로 움직이는 곳이 이제 센터 워커라든지 사우스 빌딩, 이스트 빌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숙지만 하셔도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앙 인포메이션 센터
뭐 잃어버리거나 유모차 대여하거나 휠체어 대여하실 경우에는 지상 1층에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쇼핑몰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외국인들 대상으로 이제 면세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곳도 지상 1층에 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건 파악하시면 되고, 이제 대략적으로 어떠한 쇼핑몰, 어떠한 음식점이 입점해 있는지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체 다 소개해 드리기 힘들고요. 한국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찾는 곳,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기는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곳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딩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빌딩별로. 일단은 가장 먼저 볼 것이 이제 센텀 중앙 빌딩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앙 빌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무인양품 나오죠. 무인양품이 중앙 빌딩에 있지는 않고요. 이제 노스 빌딩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노스 빌딩 소개할 때 한번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앙 빌딩 지하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지하 1층에 있는 사우스 빌딩 입구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분수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옆에 베스킨 옆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반다이 남콤이라고 해가지고 반다이에서 나오는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게임 카드 게임 뭐 대회도 열고 게임 센터처럼 뭐 반다이에서 운영하는 그런 게임들을 주최하고 있고, 뭐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시간이 맞으면은 반다이에서 운영하는 뭐 게임 센터 게임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원피스 카드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북치는 게임, 이게 이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팩맨 게임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카드 게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피규어라든지 뭐 포켓몬스터죠, 이런 피규어를 판매하고 있거나 건담 이런 것들을 쭉 판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요건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물건을 구매하실 수도 있지만 한번 구경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다고 보시면 되세요. 사실 이 사우스 빌딩은 볼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막상. 그리고 이제 중앙 빌딩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중앙 빌딩 보시면은 바로 옆에 이제 베스킨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쪽으로 바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이쪽이 보면은 이제 그 반다이 쪽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로 바로 나와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보시면 입구에 울트라맨 있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킨니꾸맨 그 피규어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육몬, 뭐 근육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판매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 옆에 보면 이제 동굴이 공화국이라 해가지고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나오고 있는 캐릭터들을 이렇게 따로 판매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하층에는 이제 점프 매장도 있고요. 헬로키티 이렇게 캐릭터도 판매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디퍼 댄 크래퍼, 이제 크리프 전문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맛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보통입니다, 보통. 근데 많이들 먹더라고요. 그리고 요 끝으로 오면은 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노스 빌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쪽 빌딩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스 빌딩에는 여기 보시면 지금 긴타코라고 해가지고 타코야끼 전문점 있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는 뭐 이렇게 해피렘은 이게 없고요. 지금 현재는 네네 치킨 회사가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치킨집이 캐널시티 입점해 있는 보고 조금 사실 좀 놀라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긴타코라고 해가지고 타코야끼 전문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타이야끼라든지 타이야끼라고 해가지고 붕어빵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판매하고 있고, 이제 주로 팔고 있는 것은 이제 타코야끼라고 보시면 되세요. 타코야끼고 간혹 가다 보면은 이게 할인을 해요. 특정 날짜에는 이제 타코야끼 기본 세트 있거든요. 기본 세트가 580엔인데 좀 할인해서 400엔 이렇게 먹을 수 있거든요. 이제 운이 좋으면 이제 그렇게 먹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조금만 더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 오면 이제 이게 노스 빌딩이거든요. 이제 카비 카페라고 있습니다. 이제 게임이죠. 게임 캐릭터 같은데 요거 이제 카비 캐릭터를 이용한 이제 디자인되어 있는 뭐 디저트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고, 또 안에 굿즈 상품도 따로 판매하고 있으니까 카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구매해도 나쁘진 않다. 하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다라는 거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식당들이 있습니다. 지하 1층 노스 빌딩 식당인데, 대표적으로 여기서 추천해 드릴 것은 노코우동이라고 있습니다. 노코우동인데 이것도 나쁘진 않다. 괜찮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치란 라면이 있습니다. 여기 이치란 라면 요거. 사실 그 캐널시티 내에 있는 먹을 만한 게 이제 사실 많아요. 많긴 많은데 제가 추천해드리는 식당 중에서는 뭐 이치란, 이제 노코우동, 그리고 이제 긴타코 이런 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도 사실 맛있긴 한데 사실 여기 말고도 맛있는 음식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곳을 추천하기 좀 애매하고요. 그 중에 뽑은 것이 이제 이치란, 노코우동, 이제
긴타코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여기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면 텐진이라든지 나카스 쪽 있거든요. 그쪽에 식당들 맛있는데 진짜 많기 때문에 그쪽을 좀 추천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스빌딩 2층에 보면은 그거 있습니다. 오니츠카 타이거. 저는 사실 뭐 이거 잘 모르는데 이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오니츠카 타이거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신발 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거 좀 비싸더라고요. 굉장히 제 친구는 여기 가서 물건을 구매하던데 뭐 요것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이 노스빌딩에서는 식당을 제외하고는 요 무지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무인양품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죠. 그리고 이게 무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캐너시티에 입점해 있는 무지가 그 일본 전체에서 딱 두 곳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그 무지마다 이게 뭐가 있나 봐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캐너시티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는 도쿄에 있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참고로 이 무지는 굉장히 크고 엄청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인양품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가서 구경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격도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셔야 되는 곳이 이스트 빌딩 쪽입니다. 이스트 빌딩. 이스트 빌딩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 뭐 H&M 아니면 유니클로, 자라 뭐 이렇게 대표적인 큰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많이들 가시는 곳이 이제 프랑프랑입니다. 프랑프랑. 여기는 이제 인테리어 전문 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이쁩니다. 인테리어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꼭 가보셔야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지상 1층과 지상 3층까지 있습니다. 지하는 없고요. 1층부터 3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빌딩이 이스트 빌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쭉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랑프랑 시작은 지상 2층부터 시작된다 보시면 되고요. 이스트 빌딩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통해서 이제 건널 수도 있지만, 옆에 보시면은 센텀 빌딩이랑 센텀 워크랑 연결되어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동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센텀 빌딩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쪽으로도 바로 건널 수 있고요. 아니면 이스트 빌딩에서 먼저 쇼핑을 하시고 센텀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식당 보면은 5층에 보면은 이제 라멘 스튜디움이라고 해가지고 라멘만 파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라멘을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굳이 여기서는 이제 뭐 여기는 이제 하카타 라면보다는 다른 지역에 있는 라면도 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라면을 드실 거면은 뭐 캐너시티 나쁘진 않지만 이제 뭐 텐진이라든지 나카스 쪽 가셔가지고 그 본점에서 먹을 수 있는 라면들이 너무 맛있는 게 많거든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추천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제가 위치라든지 쇼핑몰, 먹거리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이런 쇼핑몰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가지고 이제 구경하면서 이제 하는 좀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 디즈니샵도 들어왔습니다. 본관 2층에 보면 디즈니 스토어도 생겼거든요. 요 근래 들어왔으니까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쇼핑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쇼핑하는 곳이면 면세가 또 중요합니다. 이 면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면세가 조금 특이해요. 제가 요거를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너시티 같은 경우에는 면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면세가 있냐면요, 그 글로벌 텍스 프리라는 면세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냥 텍스 프리 라는 면세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글로벌 텍스 프리랑 텍스 프리의 차이점은 글로벌 텍스 프리는 한 지점에만 구매해서 면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점까지 다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면은 면세점이 쭉 이렇게 있잖아요. 보시면 이제 글로벌 텍스 프리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이제 그냥 텍스 프리 되어 있죠. 이 글로벌 텍스 프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물건을 사고 여기서 물건을 사고 뭐 여기서 물건을 사든 일단은 이 총 금액이 5,500엔, 이제 5,000엔 이상이죠. 이제 세금을 뺀 금액 이상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점 여러 곳 같이 이렇게 구매한 금액이 5,500엔, 대략적으로 세금 포함해서 5,500엔 정도 이상만 되면은 이제 면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그냥 텍스 프리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H&M, 마츠모토 키요시, 뭐 오니츠카 타이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다른 브랜드하고 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츠모토 키요시에서만 5,500엔 이상을 구매해야지만 면세를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H&M에서 5,500엔을 이상을 구매해야지만 이제 면세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다른 곳하고 같이 합쳐서 이제 면세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지점 내에서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가는 곳이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보다는 그냥 텍스프리, 그 지점에서만 받는 텍스프리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요걸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매장을 가게 되면 여기 붙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되어 있든지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표시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요거를 뭐 궁금하면은 그 점원한테 물어보면 돼요. 글로벌 텍스프리냐 그냥 일반 텍스프리냐 이런 거를 그냥 물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자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가능한데, 유니클로, 뭐 H&M 이런 데는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가 아니라 그냥 이 지점에서 5,500엔 이상 구매하셔야지만 자 면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돈키호테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많이 구매해도 가격이 싸다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사실 여기는 이제 가격이 조금 더 세요. 어떤 물건을 구매하거나 옷을 구매하더라도 보통 2만원, 3만원 하더라도 거기에 텍스 붙는 게 10% 정도가 붙잖아요. 근데 그걸 면세를 받고 안 받고 차이가 크다 보니까 요거는 꼭 참고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텍스프리 같은 경우 그 점포 내에서만 이제 면세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면세를 해주세요라고 이제 여건을 같이 주면 이제 면세를 해줍니다. 5,500엔 이상 되면은. 근데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점 내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이 글로벌 텍스프리에 산 물건의 영수증을 다 모아서 어디로 가냐면요, 아까 그 1층 있죠, 지상 1층으로 가면은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바로 옆에 면세 카운터가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어요. 면세 아니면 텍스프리라고,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 가셔가지고 전체 다 면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위치는 아까 여기가 이스트 빌딩이잖아요. 여기가 이스트 빌딩이고 여기가 이제 그 정문이라고 했죠. 이쪽을 쭉 그냥 들어가시면은 지하로 내려가면 아까 스타벅스, 마츠모토 키요시게 쭉 나오거든요. 여기 바로 앞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인포메이션 센터고요. 요 옆에 보시면은 면세 센터 바로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프리 카운터라고 하죠. 여기가 글로벌 면세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1층에 있어요. 1층 중앙에 보시면 됩니다. 바로. 참고로 여기서 뭐 유모차라든지 휠체어 이런 것도 빌릴 수 있고요. 분실물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여기 가시면은 또 간혹가다 찾는 경우 있거든요. 여기서 보통 보관을 많이 해요. 왜냐면 식당에서 분실물을 놔두고 오잖아요. 그럼 식당에서 주인을 못 찾기 때문에 여기다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시면은 여기 인포메이션 센터, 식당을 가시거나 아니면 인포메이션 센터에 가시면은 될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랑 일반 텍스프리, 뭐 점 내에서 받는 텍스프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캐널시티 하면 굉장히 유명한 게 있죠. 바로 캐널시티 중앙광장 센터 바로 앞에 보면은 광장이 있습니다. 분수를 쏘고 있는 광장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게 이제 캐널시티 중앙에 보면 이게 분수가 있습니다. 분수 쇼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중앙광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중앙광장이고 옆에 분수를 이렇게 팍팍팍 쏘아내는 분수가 있는데, 요 분수는 이제 시간대에 맞춰서 이제 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분수쇼를 하거나, 일반 분수쇼는 이제 매 시간마다 합니다. 그 스케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분수쇼의 시간표거든요. 여기 보시면 쭉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 10시부터 일반 분수쇼를 합니다. 일반 분수쇼 보통 보시면 10시 30분 이게 30분 간격으로 한다 보시면 돼요. 특정 거는 뭐 15분 단계로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통 30분 간격으로 분수쇼를 하는데 이 분수쇼도 이쁩니다. 그냥 낮에 하는 분수쇼도 이쁘지만 밤에 하는 분수쇼는 더 이뻐요.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오후 7시, 오후 8시, 오후 9시에 하는 분수쇼는요, 일반 분수쇼가 아니라 아쿠아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빔프레이트를 쏘면서 같이 그 영상에 맞춰서 분수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쇼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장난입니다. 이게 진짜 장관이에요. 이게 장관. 일반적인 분수쇼하고 레벨이 다릅니다. 레벨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가시면은 이 시간대에 맞춰서 분수쇼를 보는 걸 추천해드려요. 날마다 다르거든요. 현재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에반게리온이거든요. 이번에는 에반게리온, 그 오후 7시에는 에반게리온 영상에 맞춰서 분수쇼를 한다 보시면 되고요. 오후 8시에는 건담에 맞춰서 분수쇼를 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후 9시에 똑같이 에반게리온, 오후 7시에 했던 거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 맞춰서 분수쇼를 보러 가는 게 추천해드려요. 오후 5시쯤에 아니면 한 오후 6시쯤에 가셔가지고 쇼핑을 좀 하다가 이 그 분수쇼, 아쿠아 3D 아쿠아 분수쇼 있거든요. 요거 할 때쯤 가셔가지고 보고 또 쇼핑하고, 요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분수쇼는 무조건 보시라고 추천해드려요. 이게 진짜 예술이에요. 이게 와, 스케일도 진짜 크고요. 와, 그리고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장관입니다. 장관 진짜. 요거 강력하게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날마다 조금씩 그 영상이 다르다 보시면 되세요. 한번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에반게리온
저번에는 원피스 했거든요. 제가 갔을 때는 원피스 했는데 지금은 에반게리온 한다 보시면 되고요. 시간대는 이렇게 오후 7시, 오후 9시. 현재 3월 3일에서 4월 2일까지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보시면 건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월부터 시작을 했네요. 항상 시간은 8시부터 시작했네요. 제가 한번 제가 봤던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보시면 이제 반대편에 이게 그 호텔이거든요. 근데 호텔에서도 같이 협조하면서 이렇게 스크린 내려와요. 스크린 내려오면서 이제 분수쇼가 시작이 되는데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보실 경우에는 지하 1층보다는 지상 1층에서 보는 걸 추천해드려요. 한층 더 올라가서 보면은 진짜 이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층에서 보시게 되면 진짜 이게 한눈에 다 들어오게 돼요. 뭐 2층, 3층도 괜찮은데 근데 지하 1층에서는 보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무조건 지상 1층. 그쵸 이제 저 이제 네, 이렇게 영상을 잠시 보셨는데 굉장히 괜찮죠. 실제로 이걸 실제 눈앞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스케일도 크고 분수도 엄청나게 높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맞춰서 이 원피스가 아니더라도 건담 에반게리온 굉장히 더 화려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요거 한번 꼭 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캐널시티에 대해서 제가 좀 여러분들이 좀 도움 될 만한 것들로 해가 간추려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